안녕하세요. 이야기 한자 16번째 시간. 오늘은 곡식에 관한 한자를 공부하겠습니다. 아주 옛날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요, 조, 피, 수수, 벼 등을 생산을 했어요. 사람들이 채집 생활을 하다가 씨앗을 뿌리면 수확량이 더 높고 쉽게 곡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농경과 가축으로 인한 식량 생산 기술이 발달했는데요. 돌, 뼈, 나무, 조개 껍질로 만든 다양한 형태의 농기구를 사용했으며 재배 작물은 자연 환경의 차이에 따라 화북 지방에서는 조피, 수수, 강남 지방에서는요 벼 등을 재배했대요. 아하. 이들은 귀한 곡식을 숭배하였고요. 땅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사직이라고 하였습니다. 아하. 땅의 신은 사고요. 곡식의 신은 직이에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 풍습이 대대로 전해져 왔는데요. 서울 종로구의 사직동에 있는 사직단은 종로구에 있는 그 사직단이 있는데요. 여기에는요. 조선시대 임금님이 이곳에서 땅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곳입니다. 곡식의 신 그 사직단은요. 경복궁 우측에 있어요. 그러면 정묘라는 것은 그러니까 조상들을 모신 곳은 경복궁의 좌측에 있고요. 곡식의 신을 모신 곳은 경복궁 우측에 있어요. 그래서 농자지 천하지대본냐 그래가지고 농사는 모든 천하의 가장 근본이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려면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다 어디서 나요? 농사를 지어야지 곡식이 나오고 그래야 먹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곡식을 소중히 여겼던 거죠. 아하. 이 모일사는요, 흙단에다가 이렇게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바로 모일사는 토지신을 뜻해요. 이게 보일시가 원래 신을 나타내잖아요. 보일시가 신을 나타낸다고 했죠. 흙토는 땅이잖아요. 흙. 그래서 땅의 신을 뜻합니다. 토지신. 그래서 경복궁 왼쪽에 조상신인 정묘를 모시고 오른쪽에 사직단, 토지신을 모신 거죠. 아하. 모일사가 들어간 한자어는요. 사회, 회사, 사장, 사원 등이 있어요. 오. 다 쉬운 단어죠. 이거는 옥수수고요. 이 꽃이에요. 이 옥수수 꽃이 피어야 옥수수 열매가 맺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곡식을 소중히 여기는데요. 곡식을 소중히 여긴 것만큼 이 곡식의 꽃도 소중히 여긴 거예요. 이 꽃이 피어야지 열매가 맺잖아요. 그래서 이 꽃을 빛나다, 빛날 화라고 했어요. 곡식에 꽃이 핀 모양을 본뜬 자입니다. 아하. 곡식의 꽃은 곡식 열매를 맺기 때문에 중요하죠. 곡식은 그들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기에 꽃에 대한 숭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죠. 곡식에 대해서도 숭배를 했는데요. 곡식의 꽃도 숭배를 했나 봐요. 아하. 그래서 빛날 화자는 곡식에 꽃이 핀 모양이고 중국인들은요.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중화라고 하죠. 중화. 중화민국 들어봤죠? 이 화가 빛나다 또는 화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빛나라가 들어간 한자어는요. 화려하다.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나오죠. 화려강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거기서 화려강산 할 때 아름답고 빛나는 강산 할 때 화려강산 나오죠. 화사하다. 영화롭다. 부귀영화. 이 빛나라는요. 다 좋은 말에만 들어가요. 화려하고 빛나고 꽃화도 마찬가지예요. 꽃화. 꽃이 피었죠. 분꽃이에요. 이 꽃은요. 모든 풀은요. 꽃을 맺어요. 모든 풀은 1년만 살고 죽거든요. 근데 씨앗을 남겨야 되잖아요. 씨앗을 남기려면 반드시 꽃이 핍니다. 그래서 꽃화 위에가 풀초가 들어있어요. 풀초. 그래서 이거는 뜻을 나타내고 음을 나타내는 형성자예요. 그래서 풀초. 모든 풀은 꽃을 맺는다. 꽃화는 꽃을 피워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생명을 이어간다. 그래서 꽃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고요. 꽃화가 들어간 한자어는 화다, 화초, 생화, 야생화, 국화 등이 있어요. 여기에서
제터단, 단단이라고도 하는데 참성단 할 때 단을 쌓아서 제사 지내는 것이 바로 단이에요. 옛날 교단 그러죠. 학교 선생님들이 옛날에 칠판 앞에서 글씨를 분필로 쓰는데 칠판이 좀 높았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나무로 된 단을 만들었어요. 교단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단이라는 것은 좀 약간 높게 쌓은 거를 단이라 그렇습니다. 그다음 열매를 맺었죠. 꼬투리를 맺은 거예요, 이게. 자, 씨방이 부푼 모습을 본뜬 자예요. 이게 열매를 맺은 게 이게 굉장히 꽃도 소중히 여겼는데 열매를 맺었으니 얼마나 소중히 여겼겠어요. 씨방이 부푼 모양을 본뜬 자인데 지극히 높은 황제, 천재를 가리켰어요. 중국의 임금을 천재라 그랬거든요. 하늘에 내린 임금이다. 황제를 가리킨 자였고요. 그래서 이 임금제가 들어가는 한자어는 천재, 황제, 제왕 다 아주 최고인 왕에 대해서만 쓰는 거예요. 꽃이 예쁘게 피었죠. 화려하죠. 꽃뿌리 영자예요. 꽃뿌리 영. 이 꽃뿌리라는 것은요. 꽃의 중앙에 있는 씨를 맺는 핵 부분이에요. 씨방이죠. 씨방. 씨방이 그게 커져야지 열매를 맺잖아요. 과일도 그렇고. 그래서 이 꽃뿌리 영은요. 100명 중 가장 뛰어난 사람을 꽃뿌리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재라고 그러죠. 영재. 영재는 100명 중에 한 사람. 아하. 정확하게 말하면 100 몇십 명 중에 한 사람을 영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1000명 중에 뛰어난 사람은 영웅. 그렇습니다. 영웅. 영재하고 영웅은 다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데요. 꽃의 중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씨를 맺는 부분을 꽃뿌리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위에 부분이 풀초죠. 이게 풀초. 밑에 있는 부분이 가운데 앙이에요. 앙. 가운데 앙하고 꽃뿌리 영하고 비슷하죠. 중국 발음이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게 풀초가 뜻을 나타내고 밑에가 음을 나타내는 형성자예요. 아하. 꽃뿌리 영이 들어간 한자어는 영재반 할 때요. 영특하다. 영특하다 이것도 재주가 있다. 영어, 영국 등에 쓰입니다. 자, 서남아시아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리를 가져왔죠. 그래서 올레자에도 그 나무 사이로 그 보리 모양이고요. 동력동자도 그 보리자루를 짊어지고 온 모양에서 동력동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리를 모양을 따서 올레자 그랬습니다. 아하. 하늘에서 내려준 곡식을 바로 벼만 먹다가 보리가 오니까 수확량이 확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에 더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준 곡식이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고개 숙인 보리의 모습에서 올레자가 나왔습니다. 올레가 들어간 한자어는요. 내일, 미래, 내주, 내년, 왕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건 없죠? 갈왕, 올레는 서로 반대자입니다. 보리맥자도 보리 모양에다가 밑에다가 발 모양을 더 곁들였어요. 올레 아래에 인간이 걷는 발의 모양을 곁들였어요. 아마 이것이 보리맥자, 맥주 그럴 때 그 보리맥인데 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맥은 밀이고요. 대맥은 보리예요. 그러니까 서남아시아에서 보리를 가지고 온 모습을 보고 보리자를 들고 와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다. 그래서 동력동이 나왔는데 아마 이 보리맥자도 서쪽에서 걸어온 그 모습을 보고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레자나 동력동이나 보리맥자 세 개가 비슷비슷합니다. 오. 맥주, 소맥, 밀이고요. 대맥은 보리를 가리키고요. 이거는 벼죠. 벼화. 가을추 할 때도 나왔죠. 철개할 때도 벼화가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삭을 늘어뜨린 벼의 모습이고요. 처음에는 모든 곡식을 뜻했어요. 근데 지금은 벼만 뜻해요. 쌀 나오는 벼. 그래서 벼화가 들어가는 거는 화곡이라는 거 벼로 된 것이니까 쌀이죠. 쌀. 벼와 곡식에 관련된 한자에는 이 붓으로 쓰입니다. 벼화가. 그래서 화왈화에도 벼화가 들어가죠. 벼화하고 입구. 좋은 것이 다 들어가는 거 벼화.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광화를 맺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쌀이에요. 쌀. 이거는 벼고요. 이 벼에서 쌀이 나오죠. 쌀 미자예요.
이 쌀이 이렇게 보면은 나달이 붙어 있는 모양이죠. 여기에서 쌀이 나달이 붙어 있는 모양을 본떠서 그대로 쌀미가 된 거죠. 그래서 쌀은 대미, 아하, 대미라 그랬고요. 옥수수는 옥미, 구스록. 옥수수 동글동글한 게 구슬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구스록의 쌀미, 옥미라고 했습니다. 오, 재밌죠? 옥미라고 표현을 어떻게 했을까? 백미, 하얀 쌀을 백미, 도정을 좀 적게 하는 것. 약간 누른빛이 나는 것은 현미라 그러고요. 그리고 미곡. 옛날에는 미곡 상해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이제 슈퍼에서 쌀을 사는 시대가 왔죠. 옛날에는 쌀만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미곡. 미가, 쌀값이 얼마인가? 쌀미, 갑가. 오, 벼화는 이게 모든 곡식에 관한 것이 많이 들어간다 그랬죠. 이로울리 보면은요, 벼화에가 칼도가 있어요. 옛날 칼로 이렇게 벼를 베요. 벼를 베면 쌀이 생기죠. 그래서 이로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로울리가 돼요. 사사로울사는요, 자기 개인밖에 모르는 걸 사사롭다. 내 자신의 일을 가리킬 때 사사로울사 그래요. 이 과목가, 잡을병. 벼를 이렇게 손으로 잡는 거예요. 여기가 또가 있죠? 벼를 손으로 잡아야지 낫이나 칼로 베겠죠. 옮기리자. 벼를 베서 옮겨서 쌀을 털었나 봐요. 벼화에다가 마늘 다 하면은 옮기리. 벼를 이렇게 모아서 묶어가지고 옮겨서 그 다음에 홀태에다가 이렇게 털었어요, 옛날에는. 아하, 다음 세금세. 옛날에는 세금을 쌀로 냈죠. 벼로. 그래서 세금세에 벼화가 들어가죠. 어릴치. 벼가 어리다. 아까에서 철개 끝개 할 때 어리다. 벼가 어리다. 늦대다. 그래서 철개라 그랬죠. 그래서 어릴치 유치원 할 때 거기도 벼화가 들어간 겁니다. 옛날에 가난할 때 벼가 빨리 익었으면 좋겠는데 벼는 그래도 때가 돼야지 어느 정도 자라야지 벼가 익잖아요. 그래서 벼가 얼마나 빨리 익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직도 어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죠. 씨종 심을 종이에요. 벼씨를 심는다는 뜻이겠죠. 일컬일칭 곡식곡 쌓을적 고돌하게 다 벼화가 들어. 벼를 수확한다. 벼 낯가리를 쌓아놓는다. 벼를 한꺼번에 다 알맹이를 탈곡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에는 콤바인으로 한꺼번에 탈곡이 다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일일이 털었어요. 털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벼를 이렇게 벼 낯가리를 쌓아놨다가 흥부와 놀부에도 나오잖아요. 벼 낯가리를 옮겨주는 거. 벼를 낯가리로 이렇게 쌓아놨다가 한가할 때 겨울에 그것을 벼를 털었어요. 그런 옛날의 생활 모습이 그대로 한자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시간에는 곡식에 관한 한자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야기 한자 17번째 가축과 관련된 한자를 공부하겠습니다. 머릿속 이미지로 그려가는 한자 공부, 이야기로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이야기 한자 교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